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 두근거림, 소화불량, 피로, 우울감 등이 지속된다면 뇌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전신적인 반응인 것이죠.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해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스트레스성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박수현 원장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도 여전히 몸은 괴롭습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밤마다 잠들기가 힘들고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 놀라면서 피로는 자꾸 쌓여만 가죠.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해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스트레스성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매일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카페인을 줄이고 운동도 시작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위에서 예민하다는 말에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일까요? 하버드 의대 크리스토퍼 팔머 박사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근원을 뇌의 에너지 대사 문제,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뇌의 대사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회복의 단서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다가 깨기를 계속 반복하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환자분께서 실제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고요. 주변에선 너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죠. 몸이 뭔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그 느낌을요.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 두근거림, 소화불량, 피로, 우울감 등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뛰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진정시킵니다. 이 둘은 마치 브레이크와 악셀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죠.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감정 억압 같은 자극이 반복된다면 이 균형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보이는 아주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정말 근골격계 통증부터 내과 증상, 정신과적 증상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우선 정신과적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혹은 집중력 저하,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이 있고요. 또 수면 장애를 거의 수반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자다가 자주 깨고 또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심장이 자주 뛰고 어지럽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손발이 저리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증상들은 주로 정신과에서 다루게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만 설명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도파민이 너무 과하면 이게 도파민에 중독돼서 불안해진다는 방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해도 증상은 계속 반복되고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뇌 자체에 에너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이전에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에너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만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소기관입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무려 20% 이상이나 되는데 만약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뇌가 제대로 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뇌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전두엽과 변형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불안, 우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정보 처리의 속도가 느려져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브레인 포그가 발생합니다. 또 수면을 조절하는 뇌간,
그리고 시상하부의 회로가 망가지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또 신체적 증상으로 가면 심장과 혈관 조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거나 혹은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고요. 위장관의 운동성이 저하되어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장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말초 신경의 조절력이 감소해서 손발이 저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혹은 안면 홍조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뇌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전신적인 반응인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이 자체적인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며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고요. 미토콘드리아의 부담이 커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 대사장애로 자율신경이 더 불안정해지고요. 다시 심박수, 호흡, 소화 조절이 무너지고 불안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요, 뇌의 스트레스 내성은 더욱 떨어지고 회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신 회복력의 붕괴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심하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물로는 근본적인 회복, 즉 뇌세포의 에너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종종 말씀하시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제 몸이 완전히 바뀐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 진정작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대안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뇌의 에너지를 되돌리는 회복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뇌에 연료를 바꿔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왜 식사가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포도당 대사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혈당의 급격한 변동, 즉 혈당 스파이크가 뇌 기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케톤식 혹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식단법인데요. 케톤체는 미토콘드리아에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료로서 작용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됐을 때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죠.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흰빵, 탄산음료 등을 피하시고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 간헐적 단식 등을 통해서 공복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간헐적 단식은 체력이 너무 약하시거나 기력이 떨어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식단들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하루에 3끼 중 최소한 한 끼는 밥 대신 아보카도라던가 계란이라던가 견과류, 생선 등의 고지방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이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생리적으로 케톤 생성을 유도해서 뇌 연료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식단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운동과 수면입니다. 이 운동과 수면은 그 자체로 에너지 생산을 자극하는 자연적인 자극인데요. 일단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올리고요. 또 잠들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매일 20분에서 30분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기분 전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경세포의 기능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러닝, 자전거, 수영, 아니면 에어로빅과 같은 리듬감이 있는 운동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외로 수면을 좀 많이 놓치시는데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에 쌓인 쓰레기들을 비우고 다시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자는 동안 더 활발하게 정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신경 독소, 아밀로이드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죠. 특히 이때 중요한 건 수면 시간 자체보다 수면의 질, 즉 깊은 수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하고요. 잠이 들기 최소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꼭 꺼주세요. 또 너무 늦게 식사를 하시거나 야식을 드시는 것도 잠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화기관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특히 카페인 섭취 같은 것들은 꼭 제한을 하셔야 하고요.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거나 또 밤늦게 막 격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루틴을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한 10분 정도 쬐시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개선이 되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또 밤에는 너무 밝은 형광빛보다는 전구색과 같은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 순환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정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환이 필요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뇌의 변형계와 자율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킵니다. 내가 분명히 뭐라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혹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미세한 긴장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이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나는 사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데도 감정을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자율신경계의 회복 탄력성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회복을 위한 감정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만 보는 것이죠. 이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고요. 또 나의 감정을 실제 글로 쓰면서 언어화시키면서 뇌의 해석 회로 자체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명상과 복식호흡은 뇌관과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요. 이건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지인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하는 치료자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조용한 곳에서 숨을 좀 고르게 쉬시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냥 편하게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명상과 복식호흡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5분에서 10분 정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워치 등을 이용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나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두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자체로 자율신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단순한 과민이 아니라 뇌 에너지 대사의 이상에서 비롯된 회복력 저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뇌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이요법, 수면, 운동, 감정순환,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뇌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회복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과연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회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건강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